네, 이렇게 우리 증시는 장을 마쳤지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증시는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또 우리 증시에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엠뱅고대 신광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역전의 승부사가 안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어디 갔냐. 네. 아, 벌써 설 명절 새로 갔냐 이렇게 네.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네. 간결하게 네. 하고 바로 이제 고향으로 가야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요. 네. 역전의 승부사로 저희가 항상 국내 증시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전해드렸는데 네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미국 증시에 실마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네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너무 부풀게 얘기하셔가지고 과장해야죠. 네. 좀 부담은 되는데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앞서 앵커님이 이제 어쨌든 우리는 금요일 어찌 보면 이제 영업이 기준 월요일까지 이제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외환 시장도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막판까지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연휴 때 이제 월이 있다 보니까 4일 정도 연휴가 있다 보니까 주말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식 좀 팔고 가야 되나? 아니면 끌고 가야 될까? 네. 약간 이게 고민하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미리 좀 아침에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에 대해 화답을 하면서 오늘 지금 제 좌측에 우측에 코스피 매매 동향이 좀 잠깐 나오고 있는데 수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멋진 수급이 좀 보이고 있죠. 특히 HBM 관련된 부분들 한미반도체가 이 큰 종목의 상한가를 들어갔던 부분들이 어쨌든 이에 대한 이 랠리 뭐 반도체 랠리라고 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중에서 HBM 랠리 있는데 잠시 뒤에는요 어떤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거냐면 바로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거다. 왜냐, 네.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게 빅테크주들의 강세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또 시총이 또 올라가면서 네. 목표 주가 상향하는 글로벌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뉴욕 증시 흐름,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희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 얘기를 하니까 사실 네. 좀 배가 많이 아프네요. 세로 고침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F5. 알겠습니다. 네. 네, 눌렀고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배가 아픈 이유는 저는 엔비디아를 좀 일찍 팔아가지고 아이고. 조금 한 30%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좀 못 먹은 게 좀 아쉽지만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요. 결국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반도체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CTA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카고 거래 상품거래소에서 딜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딜러들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겠죠. 이 숫자 값을 이용해서 여기가 돌파하면은 매수를 계속하는 거고 깨지면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화면상에서 지금 제가 잠시 점선으로 이렇게 종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네. 이게 살짝 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조금 얇게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실 텐데요. 네. 자 지금 구간이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오늘 2월 이제 8일이 이제 되는 날인데. 미국장도 오늘 2월 8일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를 잡느냐, 매도를 잡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실선으로 그어놓은 자리가 바로 변곡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네,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13일까지는요, 약간 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서 아침 이제 채널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웬만하면은 종목을 보유하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장 이후에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익 중이면 좀 더 끌고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손실 중이신 분들은 13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향후 4주에서 5주 정도 한 달 정도의 시나리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맥점은 뭐냐면 이 타주 13일 날 뭐가 발표되냐면 바로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해서 CPI가 상당히 좀 잘 나온다면은
매수가 붙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좀 더 우상향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CPI에서 뭔가 너무 많은 기대, 지금 시장 자체가 특히 AI 부분으로 너무 많은 기대 선반영 심리가 녹아져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배경들이 뭔가 무너지는 계기가 바로 CPI 전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13, 14일 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날은 또 이 CPI를 선행하는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이 이틀간의 거래일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국내장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13일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3일, 14일 날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전반적인 그 메이저들의 이 시선, CTA의 포지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미증시에서는 까막눈이어서 그런데 네. 이 자료를 그럼 좀 쉽게 해석해 보자면은 글로벌 증시에서의 이 상승, 특히 빅테크들의 상승은 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까지는 우리의 시장일 때는 빅테크가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그렇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네. 한미반도체가 어찌 보면은 SK 하이닉스 향후로 해서 HBM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하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못 갔잖아요. 네. 그쪽은 이제 PCB 쪽,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판때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는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같이 갈 때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거의 뭐 같이 쉬었어요. 계속 쉬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오늘 올라갔다는 거는 HBM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현재 국내 반도체에서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올라온 거를요. 몇 달 동안 못 올라온 거. 엔비디아가 2달 동안 랠리가 나왔을 때 못 올라온 거를 오늘 하루 만에 뭔가 다 만회하는 이런 뭔가 성적표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이 반도체주 성장주 매도해야 될까 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매도하지 말자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도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이 미증시, 빅테크들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많이 밀리지 않을 거기에 이 흐름은 우리 연휴 끝나고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저 PBR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 앞서 나온 두 분의 매니저들의 경우에는요. 이제는 좀 저 PBR 비중을 줄이고 네. 성장주, 반도체 쪽에 고퍼주 혹은 고PBR주들의 네. 비중을 늘려볼 때다라고 네. 했는데요. 동의하세요? 네,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뭐 주식이나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 PBR이 성적을 별로 못 내고 있죠. 시세를 별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위기에 약간 휩쓸리면 그렇게 저도 얘기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저 PBR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책주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전 승부사에서도 코너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관심주를 공개해 드리는데도 계속 최근에 뭘 깔고 있죠? 다 저 PBR. 또는 ROE 비율이 상당히 나가서 높게 올라갈 수 있거나 자선 소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차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3월에는 이걸 어떻게 법제화를 시킬까에 고민하는 이 여야당의 그런 뭔가 의견들의 교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경제부 총리께서도 5월 달에는 월가에 직접 건너가서 로드쇼를 하겠다. 그러니까 화장품 로드쇼처럼 이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까지는 이 저 PBR 관련된 이 상승 탄력들 지금 약간 억눌려 있지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로드쇼를 하러 갈 때 그때가 오히려 좀 꼭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뭔가 베리시하게 보는 것보다는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내가 갖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갔는데 물렸다 아니면 나 이쪽을 좀 뭔가 공략하고 싶다 이런 부분 나오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 PBR 섹터 맵을 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추천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십자가선을 지금 그어드렸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드렸는데요. 보시면요. 좌측, 그러니까 좌상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웬만하면 저 PBR들이 몰려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 보시면, 사선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 미디어, 뭐 2차전지, 헬스케어 쭉 나와 있죠. 이게 네. 뭐죠? 결국은 고 PBR이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조금 이렇게 우측으로 상방으로 가면 반도체, 조선기기, IT 하드웨어가 있지만 요거는 조금 이제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PBR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저 PBR은 이쪽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좌측에 상방 쪽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로 약간 이제 색깔이 좀 이제 여백에 색깔이 좀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 2주 동안 올라갔던 섹터. 많이 올라간 섹터고 이게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럼 이쪽이 용가 눌릴 때
지금 이제 코스닥의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게 아마 차주에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의류가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제해놨는데 요거는 약간 걸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아마 비철분수, 통신 서비스, PC 소비재, 에너지, 철강 그리고 건설 건축과 상사 자본주는 약간 이 여백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외부선이라고 할까? 국경에 약간 좀 머물러 있는 이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5월까지는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올라갈지는 제가 뭐 도사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쪽을 오히려 우리가 공략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를 쫓아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도 끝난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끝난 것 가이드라인이 같습니다. 나올 네. 때마다 또 한 번 부각되면서 그 안에서도 종목 찾기가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오히려 지금 뭔가 한미 반도체를 뭐 상한가를 따라잡는다, 네. 뭐 매커스를 뭐 따상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제가 뭔가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늘릴 타이밍은 한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은 2분기부터 네. 확연하게 늘릴 거고 지금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저PBR주의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2분기부터 늘리려고 하는 근거가 있는지 왜냐면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잘 가고 있죠, 뭐 AMD도 계속 거론되고 있죠. 네네. 그런 거 보면은 괜히 내가 2분기에 살 때쯤 이들이 피크 찍고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네. 엇박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딘가. 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쏘아가는 AI 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AI 붐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과거 사례 나온 통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는 자료는 골드만삭스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아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주식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뭐 채널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문가들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 자료를 활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요. 가장 높게 파란색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는 게 딱 하나죠. 바로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이 이렇게만 크게 나왔었다. 과거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한 아크 펀드, 그리고 빵주, 그리고 약간 이제 우측 하단에 정말 귀엽게 자리 잡은 게 바로 AI입니다. 예,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맨 우측에 AI 초록색으로 지금 형광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부분은요. 지금 익스포저 노출도로 따지면은 한 20에서 25%밖에 오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SK 삼성전자는 정말 너무하다 정도로 오늘 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그 SK 하이닉스 향을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는데요. 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실적 예상 추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요. 지금 이게 곡선으로 바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 23년도 5월, 6월 달에 엔비디아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우리 얼만큼 반도체 만들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만들 것 같습니다. H100 모델, H200 모델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철저하게 만족을 시키면서 충분적으로 만족시키면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23년도 어닝과 24년도 어닝이요. 약 2배나 늘어납니다. 바가. 그리고 25년도는 바가 살짝 늘어나죠.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는 올해 연말 또는 25년 초까지는 계속 간다. 이에 대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얼만큼 지금 포워드 EPS도 있고 퍼 EPS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 상승 실적 관련된 비율을 같이 따져봤을 때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죠. 엔비디아 이 성장 구조인데 여기서 살짝 여기 올라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약간 이제 산이 약간 올라가 있죠. 이때가 바로 23년도 5월, 6월 달 엔비디아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됐을 때. 예, 이때고 지금 화살표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700불입니다. 더 룸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는요. HBM밖에 답이 없다. 이게 오늘 IMB 반도체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SK 하이닉스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HBM 규모는 마찬가지로 자 앞서도 전에 보면은 실적 데이터 센터 예상 추이가 25년도부터는 조금 많이 늘어나진 못해요. 23년도가 크게 캐파가 증가하는 시즌이라 보시면 되는데 HBM도 보시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24년도, 25년도부터 거의 멈춥니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자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전통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평균적으로 HBM 관련 SK 한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은 지금 이미 콩커에서 나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의 결론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쪽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반도체 평균적인 섹터들이 올라가는 시점은 2분기나 3분기 사이가 될 거다. 그때가 바닥일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은 따로 좀 보자고 미리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주를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한미 반도체를 놓치셨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1, 2분기 때 뭔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슬슬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바로 두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은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고요. 뭐 SK하이닉스 조금 올라오고 있고 대덕전자는 오늘도 약간 조금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들이 나중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갈 때 이런 뭔가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결국 뭘까요? 전통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SK하이닉스 HBM이겠지만요. 근데 감산을 이제 철회할 가능성들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아마 2분기 들어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미 반도체 올라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은 엔비디아 조정 나오면 한미 반도체도 조금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HBM을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덕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아쉬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대덕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아가 보자. 네. 2분기 이들이 아주 큰 잭팟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라는 게 신강섭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그 흐름도 오늘의 전략과 일치한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